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북한의 3대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는 김정일이 여러모로 조선의 연산군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단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숙청했던 공통점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김정일과 연산군의 공통점 전에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외모입니다. 조선왕족실록에 의하면 연산군은 여성스러운 외모에 백옥 같은 피부, 그러면서도 키가 크고 다부진 몸이었다고 합니다. 꽃미남 같은 얼굴이었다는 뜻인데 김정일은 생긴 것도 참... 자, 이제 공통점 이야기를 하자면 둘 다 예술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연산군의 경우 시 쓰는 재능이 아주 탁월했다고 하며 무엇보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다죠. 춤을 추면 궁녀들이 보고 울 정도였고 노래도 잘 부르고 악기 연주에도 죄가 깊었다죠. 김정일의 경우 영화광이었습니다. 애초에 김일성 치세하, 김정일이 정치 핵심부로 부상한 건 북한의 문화적인 방면에서 김일성과 1인 독재 체제를 찬양하도록 만들면서였습니다. 1970년대 김정일이 주도한 3대 혁명 소조운동이 기술, 사상, 문화 세 방면에서 주체 사상을 세뇌시키는 문화적 운동의 일환이었고 이 중 김정일은 유독 영화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김정일은 신파 영화들을 비판할 정도였죠. 김정일이 가장 남한에게 열등감을 느낀 분야 중 하나도 영화였고 북한의 영화 산업 발전이 미약하다고 생각했던 김정일이 1978년 당시 남한의 거장 영화 감독이었던 신상옥 감독과 전처 최은희 배우를 납치한 사건도 굉장히 유명하죠. 김정일은 납치한 신상옥 감독에게 영화 제작을 강요했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화를 만들어야 했던 신상옥 감독은 북한에서 여러 편의 영화들을 제작했는데 김정일이 그렇게 좋아했다죠. 김정일과 연산군의 두 번째 공통점은 둘 다 뛰어난 미각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절대 음감이었다면 연산군은 절대 미각이었는데 음식만 먹으면 재료의 종류와 어떻게 요리했는지 재료의 신선도 상태를 다 알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음식에 예민해서 귀하디 귀한 재료와 음식, 요리들을 구해다가 먹었는데 한국에서 나는 음식이 아니라면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와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그리고 이후 신하들은 이런 연산군의 까다롭고 예민한 미식을 사치스러운 생활이라고 비난했죠. 김정일 역시 그랬습니다.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는 김정일이 절대 미각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김정일도 아주 희귀한 음식들을 찾아 사와 먹었으며 특히 일본 요리를 좋아했다죠. 음식에 대한 지식도 워낙 방대해서 김정일이 먼저 후지모토 겐지에게 이런 요리를 할 수 있겠냐고 제안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아주 골 때리죠. 바로 둘 다에게 채홍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채홍사의 공식 명칭은 채홍준사라고 연산군 11년이었던 1505년 전국의 아름다운 미모의 기생들과 좋은 말들을 데려오는 일을 하는 연산군이 직접 맡는 관직이었습니다. 이때 직업적 기생들만 데려온 게 아니라 민간인 중에서도 처녀들을 올려다가 연산군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채홍사들이 바친 처녀의 수만 1만 명, 이 중 연산군이 직접 오디션을 통해 음악과 예술에 재능이 있는 여자들을 직접 선발해 기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생의 수가 무려 2천여 명에 가까웠고 기생에도 연산군이 직접 등급을 매겨 흥청과 운평이라고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기생의 수에 맞게 악공들도 1000명으로 들리고 광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흥청망청이라는 사자성어가 연산군의 흥청에서 유래한 거랍니다. 물론 한 번 운평 내지 흥청이 되면 그 집안 전체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죠. 흥청의 아버지들은 웬만한 사대부 양반 못지않은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북한에도 김정일이 이 채홍사를 만듭니다. 이름 그대로 채홍사가 아니라 채홍사나 다름없는 같은 일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른바 조선노동당 5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쁨조들을 선발하는 부서가 이곳이죠. 기쁨조라는 명칭은 비공식 명칭이고 이들은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조선노동당 5과에 소속된 직원들로 규정됩니다. 기쁨조의 창설은 어느 한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1975년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언제라고 꼬집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김일성 말년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의 건강을 위해 조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죠. 기쁨조는 노래와 춤 등 공연을 하는 가무조, 물리치료나 마사지 등을 해주는 행복조,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기쁨조 역할은 만족조에서 담당한다고 합니다. 즉 가무조, 행복조, 만족조 세 가지를 일컬어 큰 의미의 기쁨조라고 하는 거죠. 이 선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바로 조선노동당 5과이고 주로 10대 학생에서부터 20대 초중반 사이, 그 중에서도 키 160cm 이상 미모의 여성들을 선발한 후 몇 개월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선발도 각 지방별 수도 평양에서 그리고 당 차원에서 총 3차에 걸쳐 진행한다고 하죠. 선발 시에는 외모뿐 아니라 학교 생활과 8촌의 신원 조회까지 진행합니다. 교육기관에는 혈서로 비밀 유지 서약까지 쓴다고 하고요. 교육기관은 아무리 오래 있어도 파악하기 어려운 마치 미로 같은 구조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만족조의 경우에는 기술이 익히게 하고 가무조의 경우 북한 노래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심지어 남한의 노래까지 배운다고 하네요. 기쁨조로 선발되면은 이 군 소위에서 대위 정도의 대우를 받으며 가족들을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근무하는 기간에는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이 정해진 숙소에서 자유권을 박탈당한 채 감금이나 다름없이 있어야 하며 임신 내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쫓겨난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일종의 퇴직을 하게 되면 기쁨조 경력으로 당의 요직으로 승진하거나 엘리트 남성과 혼인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김정일 생전 행사 때마다 동원하는 기쁨조의 규모가 무지막지했다고 합니다. 김씨 부자가 아니더라도 군 장성들이나 외국인 VIP들을 위한 작업반도 있다고 합니다. 김일성의 여러 첩들 중 김송죽이 기쁨조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쁨조 출신의 첩들은 셀 수 없이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집권하고도 기쁨조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기쁨조 선발 기준도 더 엄격해졌다는데 대표적으로 기쁨조 선발 자격 중 신체가 170에 육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김정은이 기쁨조를 없앴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 성격이 변질되었는데요. 기쁨조를 선발하는 조선노동당 옥과에서는 남자들도 선발을 합니다. 이들은 주로 김씨 부자의 경호를 담당하는데 언젠가부터 기쁨조 중 안마와 마사지 혹은 간호 치료를 담당하는 행복조를 김정은이 싹 다 남성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만족조는 아예 없앴다고도 하고요. 이유는 김정은이 어머니도 이제 김정일의 본처가 아니었으며 어릴 적 김씨 로얄 패밀리에서 차별을 받아오는 등 이 출신 콤플렉스가 심했으며 사생활을 많이 낳는 게 자기 권력 기반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판단해서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정은이 아주 깨끗한 사생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을지는. 사실 기쁨조에 대해서는 창설부터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외신 기사나 탈북자들의 증언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의 정보가 살짝씩 상이한 부분도 있고 100% 정확하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기 때문에 숱한 설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독재 권력의 정치 폭력이라는 겁니다. 기쁨조라는 존재 자체 또한 인류 사회에 위반되는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그들의 치부입니다. 치부라는 건 갈수록 골물 수밖에 없고 골디 골문 환부는 터져나오기 때문에 언젠가 북한은 자멸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